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2부로 돌아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1부에서는 우리가 되게 현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최소 10년 이상 일하셨던 그런 베테랑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1부하고 2부가 왜 나눠져 있느냐? 2부는 이제는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기획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부를 들어가게 되고요. e스포츠라는 것이 2030 세대들이 주 시청자고 주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이름은 조금 오늘 들었을 때 생소한 분들의 이름들이 좀 들리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한국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선한 젊은 피라는 점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 먼저는 박수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펍지 e스포츠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박진아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e스포츠 팀에서 그 다양한 리그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 제작하는 저희 회사에서 그 방송 제작 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리그 P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오버워치 컨텐더스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지금 EA에서 주관한 EACC에서 운영을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서아님 그다음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더플레이 e스포츠의 e스포츠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서라고 하고요. 또 스피어 게이밍이라는 프로게임단의 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어선 스피어라는 이제 LOL 게임단 그리고 GC 부산 스피어라는 레인보우 식스 게임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레인보우 식스 e스포츠 대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현업에서 일하시는 젊은 피들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보통 다 20대 후반이시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20대 후반에 계시는 분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취직하게 되면 2년차, 3년차 선배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얼마 전에 자기가 직장에 취직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나누시기에는 최적화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드네요. 그 다음에는 대학생 분들을 대신해서 네 오늘 동아리에서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극동대학교 e스포츠 동아리 아마 회장을 맡고 있고 블리자드 대학생 e스포츠 동아리 ABC 클럽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ABC 클럽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e스포츠 캐스터를 지망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e스포츠 협회 서포터즈 유니언즈로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 캐스파 주간 2020 대학리그 중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e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박수. 왔네. 네, 앞까는 제가 혼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수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같이 패널 분이 계시니까 박수 이거 할 수 있겠다. 아까 우리 그 선배들 그 소개할 때도 같이 박수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그 치고 있었나요? 오디오만 안 들어갔나 보다. 그다음에 우리 전석영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e스포츠 방송 제작 연합 동아리 QV PD팀 전석영입니다. 저희는 올해 초에 신설된 동아리고요. PD팀, CG팀, 운영팀 나뉘어서 대회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등 대회를 진행하면서 방송에 관심 있거나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정연석님.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e스포츠 동아리 연합회 소속으로 나온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그 에카라는 단체에서 e스포츠 팀을 맡고 있고요. 동시에 영남대학교 e스포츠 동아리 2부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IF 롤 부분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왔었고요. 그때 추억이 너무 뜻깊고 보람차서 이제 앞으로 여러 아마추어 대회나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올해 저기 동아리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좀 코로나의 여파가 좀 있었었나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되게 잘 되셨나요? 저희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교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매체가 되는 이제 e스포츠가 주가 돼서 이제 20학번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디스코드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뭐 여러 종류의 이제 게임을 같이 하고 또 얼굴도 보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이제 e스포츠 동아리가 강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다른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그 박람회 같은 경우를 원래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SNS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신입생 모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e스포츠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동아리 이름으로 여러 e스포츠 대회도 열다 보니까 네, 모집하는 데 있어서 딱히 큰 어려움은 없었고 예, 좀 보람찬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현님, 우리 그 대학생들 친구 중에서 e스포츠 현업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번에 유니언즈 그러니까 캐스파가 원래 동아리를 하고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니언즈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안경 저기 김이 서려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끼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옆에서 저도 나름대로 e스포츠를 되게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심도 대학생들 중에서? 네, 맞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승용 오늘 이제 강연해주신 이제 젠지 이사님 책 나오는 것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알고 있던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나름 저는 자랑하려고 나름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대표로 나왔으니까 자랑하려고 이제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뭘 자랑까지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대학을 다들 나오셨죠? 우리 현역에 계시던 분들도 다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학교 때 이런 프로그램 있었었나요? 선배들이 나와서 자기네 경험을 좀 나눠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네, 그런 프로그램 많이 없다고 봤고요. 네, 그리고 저도 e스포츠 쪽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네, 조금 혼자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수영님께 좀 먼저 좀 포문을 좀 요청을 좀 드리면은요. 나는 근데 어떻게 살아왔고 e스포츠를 뭐 일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또 어떻게 또 한번 생각해봤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됐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좀 풀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부터 e스포츠 경기를 되게 많이 접했고 그때 그 선수들이 되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그리고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이럴 때도 e스포츠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어떤 경험들 구체적으로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e스포츠 대회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대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e스포츠 관련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e스포츠 관련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되게 관심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했던 장소와 그 다음에 인턴십 했던 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그 아르바이트 했던 장소는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e스포츠가 이런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스포츠 행사랑 많이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e스포츠도 많이 좀 이렇게 경험을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도 스포츠. 했었습니다. 도현님 뭐 질문하실 거? 네. 저는 그 봉사활동에 갑자기 딱 그 키워드가 좀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을 어떤 봉사활동이고 그 안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면은 다들 좀 알고 있는데 e스포츠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그 맥락을 좀 차고나 아니면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e스포츠의 봉사활동은 아니었고, 이런 예를 들면은 휠체어 농구협회 봉사활동 이런 거 해서 이런 스포츠 기반이지만 이런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게 e스포츠에서 많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게, 그런 봉사활동도 똑같이 막 대회 운영을 하고 뭐 스폰서십을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e스포츠 대회 운영이랑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었던 휠체어 농구협회 운영이랑 이런 게 되게 똑같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e스포츠라 하면은 e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뭐 휠체어 관련돼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어 하던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저로서는 e스포츠 같은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활동들이 되게 없었어요. 그렇죠. 저도 막 갈증을 많이 느꼈던 게,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e스포츠 대회 운영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면 뭐 경호나 아니면 심판이나 이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건 종종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한 뭐 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뭘까 찾아봐서 좀 비슷한 활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그 심사 이런 면접관 분들한테 단순히 제가 그냥 이걸 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필이 안 됐을 수 있는데, 그냥 꾸준한 관심들을 갖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현장 운영 같은 거를 대체해서 이런 걸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되게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좀 대회 운영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멋있는데요, 되게. 그래서 몇 년도에 그럼 펍지 우리 들어가셨죠? 저 펍지 입사는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2019년 4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후배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뭐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e스포츠를 뭔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대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전체의 대회 구조를 만들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1년 계획, 뭐 3년 계획 이런 연단위 계획을 세우고, 이 구조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원활히 참여할 수 있고, 또 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일정, 그리고 시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일이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e스포츠 대회를 하려면 대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회 구조를 만들면 이 대회를 참여할 팀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 팀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콘텐츠를 널리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들과 다양하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저희 콘텐츠를 널리 배포할 수 있게 하는 일, 요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상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떻게 일치를 하나요? 아니면 좀 괴리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했던 일보다 더 재밌고 좀 신나는 면이 많은데, 저는 이런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대회 운영을 많이 해보면 현장에서 대회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직접 참가한 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업무를 이제 제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큰 기획을 하고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펍지 되게 좋은 회사네요. 야. 질문 네,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컨텐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상 온라인 콘텐츠가 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대학생들이 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e스포츠로 좀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게임 펍지 회사에서 혹시 이제 아마추어 대학생 리그 같은 그 대회를 많이 열 생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제 또 그 대회 운영 노하우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질문의 내용은 펍지에서 아마추어 대회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랑 이런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느냐 요거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진행했던 대학생 대회라든지 아니면 올해 협회에서 같이 진행한 대학생 e스포츠 리그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옆에 계신 본부장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뭐 국제 대학생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다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모자라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랑 같이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이런 스테이크홀더랑 같이 하는 걸 떠나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운영 노하우를 뭐 요청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다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은 조금 뭐 회사를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개인이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선배로서 개인 경험을 좀 나누는 측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질문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네, 우리 이제 진아님 또 보니까 이제 댓글 보니까 잘생겼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막 이러신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일부러 그러신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e스포츠 쪽 우리 업계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경험을 좀 나누면 어떨까요? 아, 네, 뭐 저는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운이 좋게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될 여건이 생겨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포츠적인 요소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국에서도 저도 e스포츠적인 걸 많이 좋아했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는 그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타리그나 아니면 저희 뭐 에이펙스, 오버워치 그 다 다 얘기해도 챙겨봤거든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좀 뭔가 e스포츠와 스포츠의 그 경계랄까? 그게 저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경계를 둔 것 같아요. 스포츠와 e스포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e스포츠는 뭔가 스포츠랑은 맞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또 더 e스포츠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스포츠적인 요소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운이 좋게 또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영어 인력을 찾고 있는 단계에서 그래서 딱 그게 운이 좋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취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 그런 고급 인력이시겠네. 저는 몰랐는데 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e스포츠랑 기존 스포츠는 좀 이렇게 같은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고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e스포츠는 기존 스포츠들과는 다르게 마케팅 측면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드립니다. e스포츠와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된 차이점을 말씀을 뭐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전반적인 뭐 운영이나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 네, 그런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케팅에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에서는 엄청나게 마케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광고며 뭐 그런 마케팅 측면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요새도 저희 e스포츠 또 시장을 보면은 저희 e스포츠 관련된 장비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되지 않는 회사들도 이제 많이 스폰서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점점 많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스펙트럼도 지금 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스폰서로 들어오는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뭐 광고하는 그 스폰서 팀들 그리고 장비를 많이 해주시는 뭐 예를 들어서 다 로지텍이나 뭐 이런 큰 기업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e스포츠로 많이 광고를 하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많은 유저들이 보는 스포츠고 e스포츠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점은 없고 대신 차이점을 굳이 본다면 저희가 쓰는 장비들
그리고 저희가 e스포츠만에서만 쓰는 장비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라든 그런 면에서 많이 하는 마케팅이 많아서 네, 그런 것과 다른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스포츠나 e스포츠. 그러면 그 연결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스포츠 쪽으로 솔직히 많이 이제 공부하다가 e스포츠 쪽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제 지망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제 많이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e스포츠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 이제 보시는 종사자들이 봤을 때 어떤 능력이 좀 요구가 되는 거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비슷하다고 보는 생각은 왜냐면 저희는 똑같이 네.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심판진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크게 든 생각은 그 뭐랄까 e스포츠하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저는 제일 중요시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였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스포츠를 공부하면서 제일 공부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떤 스포츠 내에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리스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다양한 리그를 하면서 실제로 네, 실제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그리고 체험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도 다 비슷하고 그리고 스포츠 준비하시던 분들도 e스포츠에서도 되게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은 e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커리큘럼이 대학 내에서도 만들어진다 하면은 스포츠 쪽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 저는 뭐 항상 뭐지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한국적인 거다. 저는 뭐 늘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제를 바꿔봐가지고 괜찮나요? 네네. 네, 조금 주제를 바꿔봐가지고 지금 진아님은 아프리카 TV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TV를 뭐 방송사라고 하면 우리가 방송사라고 할 수 있고 또 플랫폼사라 그러면 플랫폼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님은 종목사 혹은 이제 퍼블리셔라고 할 수 있는데 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협업을 해서 우리가 리그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진아님, 그러면 종목사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업무가 진행되는지 조금 우리 후배님들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추수영님 같이 펍지 이렇게 종목사분들이 좀 이렇게 대회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 큰 그림에 저희가 색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사와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방송적으로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또 개발을 해서 그 대회 내에 녹여서 우리 유저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회를 좀 더 쉽게 편하게 그리고 또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러니까 e스포츠가 방송적인 게 좀 필수다 보니까 그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그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종목사와 협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전문 영역이 다르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종목사와 협력을 해서 종목사의 대회에 맞게 저희가 맞춰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 쪽으로도 그렇고 방송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저희가 색칠을 하면서 그 큰 그림에 맞아가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e스포츠라고 하면 예전 e스포츠라 하면은 이제 그 방송사가 운영, 뭐 주최, 운영, 주관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걸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광고 영업도 직접 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헤게모니가 바뀌어지면서 종목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고 또 방송사가 방송사의 역할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그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한다 보면은 종목사가 방송사 혹은 프로덕션 뭐 혹은 플랫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또 플랫폼사나 프로덕션들도 종목사가 어떤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잘 있어야 협력하고 이런 관계가 저는
서로 전문성이 달라지고 있다, 좀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수용님께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수용님이 생각하는 뭐 최고의 파트너, 수용님 개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파트너는 어떤 형태의 파트너가 좀 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파트너라고 하시면 이런 프로덕션이라든가. 네네. 뭐 일단 제가 이제 진아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를 옆에서 잘 들었는데 뭐 그 진아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 펍지 e스포츠 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딱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두 파트너랑 제일 이제 협업을 잘하고 소통을 잘해서 대회를 잘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인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진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송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방송사가 완벽하게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어떤 그런 대회의 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방송적인 모든 측면은 방송사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에 거의 이제 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펍지 관련돼 가지고 관련되는 사업들은 뭐 대회라고 보면 대회들은 굉장히 서로 간의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디벨롭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것만이 꼭 답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질문 들어볼까요? 제가 방송 제작 동아리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사에서 이 일을 협업을 해서 하시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거기서도 직업이 나뉘잖아요. PD, 뭐 조연출, 사운드 이렇게 음향 이렇게 직업이 나뉠 텐데 그때 방송사에서 정확히 어떤 직업 직군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회를 진행할 때 그 직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대회를 진행할 시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일단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아프리카 TV 내에서는 그 리그 PM이 있고요. 그리고 리그 PD가 있습니다. 그래서 PD님이 그게 방송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뭐 직군을 물어보신 거면은 저희 PD님 밑에 뭐 조연출분도 계시고 지지 감독님들 그리고 뭐 다양한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 뭐 기술 관련해서 테크 팀도 있고 그리고 음향팀 뭐 이렇게 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e스포츠라고 해서 다른 방송이랑은 다르다는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면 똑같이 저희 모든 인력분들 다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없으면 방송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세한 그런 직군들을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질문 시에? 네, 자세하고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네, 이게 네, 제가 e스포츠 팀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크게 보면 PD님 계시고 그리고 조연출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제 카메라 감독님들 계시고 CG 감독님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그냥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방송국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일반 방송을 제작하는 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옵저버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우리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PD님을 다음에 모셔가지고 PD님께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 찾아봐서 일반 방송을 제작하는데 어떤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옵저버라던가 아니면 게임 관련돼 가지고 뭐 서버를 막 만드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장비 같은 부분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두 분 외로 한 분 더 모셨거든요. 현업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서아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분은 큰 회사, 우리 e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큰 회사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분 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서아님이 계시는 데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맞습니다. 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하고 계시는 일들 조금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좀 규모가 이제 앞에 두 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작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파트를 이제 각자 맡아가지고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롤을 좀 담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대회를 운영을 할 때는 리그 PM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CG 같은 것도 직접 만들 때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회사에서 게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단의 그런 매니지먼트라든지 게임단 운영, 전반적으로 뭐 스폰서십 영업이라든지 뭐 선수 영입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에 비해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우리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취직을 하겠다라고 떠올리는 회사가 이제 펍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는 100% 이제 떠올리는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외로도 e스포츠에 관련돼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뭐 엄청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 e스포츠 관련된 친구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매력? 왜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외로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매력들이 있을까요? 일단 스타트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왜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을 보면은 내 위로 이제 결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위로 갈수록 한 명 한 명 늘어나는데 그 이제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좀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곳들이 많고, 저희 회사만 해도 이제 저랑 이제 뭐 대표님, PD님 하고 이제 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대회 운영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1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좀 의사소통이 좀 빠르게 되고요. 어떤 의사 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아까 스피어 게이밍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e스포츠 팀 운영하실 때 생기는 약간 고충이나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되게 사람을 데리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단만 해도 거의 뭐 롤팀만 해도 예비 선수랑 뭐 연습생까지 해가지고 막 코치진까지 하면 막 10명 넘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붙어 있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서로 누구는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이제 단체 생활이니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CK라든지 PKL 같은 1부 리그가 아니라 이제 챌린저스 그리고 PKC 같은 뭐 2부 리그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팀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다른 팀에 비하면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거 영업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나머지는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사실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이 또 어리잖아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집이 센 부분들도 있고, 정말 상상도 못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어 e스포츠 지금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e스포츠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게 저도 되게 우연히 진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저는 그냥 공부하고 뭐 대학원 가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학교에 이제 대학에 딱 진학을 해가지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e스포츠 동아리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북미에는 CSL이라고 하는 이제 북미 대학교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이제 왜 한국에 이런 게 없을까 하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게 사실 지금 여기 연석 씨도 와 있는데 그 에카라고 하는 그 대학교 e스포츠 동아리 연합회를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업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제가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뭐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좀 현업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아 맞네. 이게 박수인가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아리에 우리 이제 동아리 얘기도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뭐 에카 얘기 나온 김에 에카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면은 에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쌓고 그 네.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e스포츠 업계에서 제가 에카에서 어떤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에카는 뭐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카에서 주관하는 IF라고 한중 그 정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가 있거든요. 이제 1년마다 열리는데 이제 2018년에 처음 참가하게 되면서 그 에카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이제 이제 막상 출전을 해보니까 되게 전국에 많은 학교들이 e스포츠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왜 없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그 덕진이가 마찬가지로 e스포츠 동아리를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뭐 다른 학교들 알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에카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에카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 기존의 운영진 분들이 저를 이렇게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들어온 계기가 뭐고 또 뭐 하고 싶은 컨텐츠 있었는지 또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뭐 나쁘지 않게 봐주셔서 네 좋게 가입했던 것 그러니까 같고 매년 이렇게 새로운 네. 신입생을 모집하는 건가요?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이제 그 학교의 e스포츠 동아리의 장이 혹은 뭐 부회장 분들이 이제 에카에 가입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그 구조로 돼 있거든요. 전국에 약 한 50개 정도 동아리가 있고 회원 수는 대략 한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크네요. 네, 정말 크죠. ABC는 어떤가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에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좀 보면서 잘 네, 듣겠습니다. 네, 그 이제 ABC 클럽은 원래 이제 그 테스파라고 블리자드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이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경된 이제 명칭이 ABC 클럽이고요. 이제 대학생 최대 e스포츠 커뮤니티고 학생들의 이제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동아리인데 비슷하게 근데 대신에 이제 블리자드 소속으로 되어 있다 블리자드 직속 소속이거든요. 이제 ABC 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뭐 이제 주관사가 하는 이제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리자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하스스톤 그다음에 이제 오버워치 등을 위주로 종목을 해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어 테스파는? 테스파는 엄청 오래된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 원래 네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 미국에 이제 텍사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e스포츠 네네. 국내 이제 그 테스파 출신 선배가 있으신가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업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여기 소속 테스파에 이제 그 소속이 되어 있던 같이 소속되어 있던 아는 친한 형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동아리를 e스포츠 동아리를 교내에 상단을 했는데 되게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대회를 열 때 솔직히 대학생들한테
이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형이 그러면은 테스파라는 이제 ABC 클럽이라는 그런 블리자드에서 직속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가입해 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그 나오신 분들에게 네. 예를 들어 뭐 대학 그런 관련된 리그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안하면은 이제 그 조직 내에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논의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나와주신 분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네, 예를 제가-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대학 관련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네, 좋은 너무 건가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좋은 네, 건가요? 네, 네. 아. 왜냐면 대학생들이 진짜 앞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보통 다 20, 30대일 텐데 아마추어 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말라 하는 거를 이제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네.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애가 뭐 저기 뭐 에카 출신의 이제 선배가 있다 하면은 뭐 선배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기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팍 이렇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제로 오늘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참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블리자드 ABC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인턴분이 계셨는데 그 인턴분이 직접 저한테 연락해서 혹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간사나 뭐 종목사나 뭐 이런 아프리카 TV나 뭐 이제 스피어 게이밍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이제 뭐 같이 해보자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네. 계속 너무 똑같은 말만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네. 정말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 사실 이제 그게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굳이 따지면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고 어딜 가나 뭐 저와 같이 뭐 저는 이제 올해 41살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형태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e스포츠를 이끌어가 나가실 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그냥 향후 5년, 10년의 e스포츠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잘 발현됐으면 좋겠고 그게 발현이 되려면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남에 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남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성남을 또 부탁을 드렸더니 성남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처음 열렸고 이 자리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그 큐브 그 출신 현업에서 일하시는 작가님과 같이 일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으로도 그 분을 통해서 큐브라는 어떤 그런 방송 동아리가 잘 알려지고 또 지금 오셨던 분이 이제 그 큐브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서 e스포츠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동아리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뭐 참여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뭐 아주 프로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제작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면 아마 오늘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방송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팀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일 났네요. 저희가 일단 올해 초에 신설된 동아리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PD팀, CG팀, 운영팀 세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결성하게 된 이유가 방송 업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시켜주고 현장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였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기획하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할 때 스튜디오랑 EJN이라는 파트너로 협약을 맺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직접 가서 카메라도 대관하고 거기 있던 장비들을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큐브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대회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한번
조연출로 들어가서 방송 장비들을 직접 처음으로 만져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유의미한 경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장비가 쓰이는지, 그리고 방송 실시간 중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현장 가서 느끼니까 아, 이게 정말 경험이 없거나 경험을 쌓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아님, 지금 얘기 딱 들었잖아요, 우리. 네네. 요게 이력서에 한 줄이 있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제가 이제 에카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운영을 좀 직접 이제 회장으로서 운영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뒤에 물러나서 운영을 도와줄 때도 그렇고 그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에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e스포츠라는 필드에 나갔을 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대회 기획부터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사실 대학생 막 팀이라고 해서 팀 에카 이런 거예요. 팀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뭐 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방송 제작 이런 부분까지 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경험을 해보고 이거를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해서 좀 현업에 나갈 때 내가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 인재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그런 기회도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연석 씨가 말씀하신 이제 I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회 돌리고 심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해외 대회 나갈 때 그 해외 대회 나가는 선수단의 인솔까지 이제 대학생들이 직접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해외를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의 오거나이즈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리스크도 같이 좀 해결을 해보고 뭐 이런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뭐 대학생 때 종목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는 종목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그 잠깐만 성함이 어디? 네, 지금 우리 네네. 그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서에 적어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적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면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e스포츠 관련된 이런 종목사에서 하는 일을 대학생 입장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대회 구조를 만들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히 대회를 끝내고 요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맞네요.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사실 진짜 정말 극히 드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정도 이미 입증이 된 거고 산업에 대한 깊은 조예나 아니면 실질적인 경험 이런 게 충분히 이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내가 이제 e스포츠로 이런 뭐 취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뭐 거의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아님께도 비슷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이제 이런 대학생분들을 지금 거의 처음 보셨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분들 만날 기회가 저희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우리 업계에 지원하는 대학생분들을 만날 기회가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자리를 토대로 이제 그 어떤 대학생 친구들이 있고 저 친구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의 다른 직무와 직책에서 어떤 친구를 찾을 때 그 친구를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딱 들어갔을 때 저희 학생분들 많이 딱 뵙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뭐 캐스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방송 제작 쪽 그 동아리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획하신 분도 이렇게 계셔서 정말 좀 재밌고 좀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왜냐면 저는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거를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경험을 하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알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질문을 생각하신 거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질문 하나씩 이제 꺼내 볼까요?
이미 토크를 엄청나게 많이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못하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쵸? 네, 준비해 오신 질문을 우리 하나 해보겠습니다. 종목사의 그 대회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 대회 운영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뭐 종목사랑 방송사랑 상관없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종목사다 보니까 종목사의 입장에서 좀 대회 운영에 있어서 까다로운 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듣고 싶은데 혹시 여쭤봐도 괜찮은지. 뭐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e스포츠가 그렇듯이 저희 e스포츠 또한 한국 내에서 국한돼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 대회 구조를 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 모든 국가의 일정과 그 나라의 특성, 그다음에 그 나라의 생태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한국만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짜게 된다면 또 어떤 데랑은 또 맞지가 않고 또 어느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회 구조를 만들면 그 나라에는 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저희가 글로벌 e스포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모든 상황과 모든 나라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제일 어렵고요. 그래갖고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뭔가 이런 대회 구조를 만들었는데 뭐 특정 지역에서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참가팀이 모집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는 뭐 오거나이저를 구하기 되게 어려워서 예를 들면 e스포츠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아프리카 TV 같은 좋은 프로덕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막 아프리카 TV에 이제 요청을 드려서 다른 나라 낙후된 지역, 낙후됐다고 하면 좀 그렇고 e스포츠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이런 것까지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다양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씩 네,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이 약간 취업난이라고 불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취업난인데도 대학생들은 거의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런 동아리 활동이 취직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동아리 활동 말고도 혹시 좀 추가로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e스포츠라고 했을 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딱 명쾌하게 해답을 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산업이 워낙 빨리 바뀌고 이제 게임에 따라서 그런 대회 구조나 뭐 방송의 형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e스포츠 쪽에서 일을 좀 꽤 해오면서 젊은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제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전공이 사실 디자인인데 저희는 디자인 싱킹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거를 되게 결과보다는 이제 문제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이 하나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송이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중계진을 바꾼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방송 플랫폼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스포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 뭐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거를 준비하면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면 질문 자체도 없었겠죠. 예, 질문 자체도 아예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답하셨던 내용 보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e스포츠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애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뾰족한 답변을 드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동아리 활동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안 그래도 저 스포츠 관련된 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e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고 그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챌린지를 할 만한 내용들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어떤 일을 도전해 봤고 그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챌린지가 있었고 그 챌린지를 했을 때는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기지를 통해서 발휘해서 그 챌린지를 뭐 해결했다. 그 챌린지를 해결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e스포츠 쪽에 급변하고 있는 e스포츠 업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외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관련된 혹은 e스포츠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 자체는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하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e스포츠 캐스터를 지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e스포츠 캐스터라는 게 되게 이제 바늘구멍이잖아요. 되게 되기가 힘든 그 산업 그 뭐라 해야 되지 직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했던 K리그 오디션이라는 콘텐츠를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래서 뉴페이스를 뽑는 것, 그러니까 잠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K리그랑 이제 좀 이렇게 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포츠 캐스터들, 이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던 스포츠 캐스터들을 이제 함께 해서 좀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홍보도 같이 하는 그런 콘텐츠였는데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뉴페이스를 이제 뽑는 것과 동시에 K리그와 아프리카 TV를 동시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펍지나 스피어 게이밍 관계자분들은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아프리카에서 만든 K리그 캐스터 오디션이 굉장히 K리그에도 좋고 아프리카에도 좋았으니까 이런 게임사들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아시겠지만 주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의향이 있고 없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런 이런 캐스터가 되게 이제 되기가 어렵고 되면은 너무 멋있는 직업인데 실질적으로 막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전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종목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다양한 캐스터분들과 함께 협업하고 싶고 저희도 대회도 중복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 풀이 사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처럼 꾸준히 이런 캐스터를 준비해 주시면은 분명히 이제 멋있는 캐스터가 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냥 제 생각은 이런 게임 캐스터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게임 캐스터보다 더 이제 더 잘할 거야 이런 전문성을 이제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아나운서 못지않게 어떤 스포츠 캐스터 못지않게 더 훌륭한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나중엔 저랑 말도 안 섞어 주신 훌륭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절대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뭐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망생들 중에서 정말 일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캐스터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그 작은 아마추어 대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아마추어 대회를 되게 많이 하고 여기 수영님 덕분에 되게 배그 아마추어 대회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아마추어 대회 때마다 저희가 불러서 항상 쓰던 캐스터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되게 좋은 기회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식스 쪽에서 메인 캐스터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작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걸 굉장히 캐스터는 또 그런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해설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캐스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에 뭐라 해야 되지 텐션을 올려주고 그 상황을 전달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 입증이 된다면 어떤 나중에 되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했던 거 하나 좀 읽어봐 드릴게요. 연주님이라는 분이 저기 댓글을 저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아리에서 대회를 열려고 하면 참가자를 모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참가자를 이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를 현업에 계시는 분이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눈치만 보고 계시네요. 네. 참가자 모집 노하우. 갑자기 또 여러분이 답변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아, 뭐 다른 노하우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회를 열 때 그 참가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할 거야. 나는 꼭 이 대회 나가서 내가 뭐 가진 모습을 보여줘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라는 대회도 있지만,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나가서 재밌게 추억 쌓고 올 거야 라고 하시고 나오는 아마추어 선수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정확히 정하시고, 그리고 뭔가 타겟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동아리 대회라 그래도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대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아니 나는 그냥 내 친구들하고 재밌게 나가서 그냥 경험 쌓고 올 거야라고 하는 대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타겟층을 잘 잡아서 뭐 재미가 요소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실력의 요소가 될 거냐 해서 그런 것들을 타겟층을 잘 잡아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참가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확인해 볼게요. 뮤직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변경해서 얘기를 하면, 그쵸,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시선이 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그 e스포츠 혹은 뭐 게임 쪽에서 종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모두가 다 정말 뭐 즐거웠는지, 그런 부분이 혹시 경험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e스포츠 쪽 일을 한 21살, 22살 그쯤에 이제 처음 인턴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집안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목고 나와서 그냥 대학 나와서 대학원 가고 뭐 그런 연구자 테크를 탈 거라고 생각을 부모님이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2학년 이제 막 대학교 2학년 됐는데 휴학을 하더니 갑자기 게임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되게 속 터지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인정받는 데까지 사실 한 3,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기성세대가 게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또 최근 얘기 들어보면은 최근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또 막 예전처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게임에 좀 익숙한 세대가 기성세대로 이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X세대예요. 저는 X세대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시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M세대. 그 밑에 보통 계시는 분이 Z세대고, 아마 밀레니얼 세대의 마지막에 계시는 세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e스포츠 뭐 라떼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협회에서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후원 영업 같은 거를 했을 때 대리분들이 보통 이렇게 제안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또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 스타크래프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고 이제 올리면 부장님이 이게 뭐냐? 띡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부장님이 보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아주 높은 계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시니어 계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이제 회사의 제 친구들 뭐 41살쯤 보면 차장인 경우도 있고 혹은 부장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실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식 자체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산업 내에서도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죠.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분씩 소감을, 오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마무리 멘트로 정리하고 오늘 귀한 시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로 진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대표로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남 시민이거든요. 네, 제가 성남 시민이어가지고 저희 자랑스러운 성남시에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보시면은 또 이런 기회도 되게 많아지니까 네네. 네, 또 이렇게 현업자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저희 같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 뭐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름 기억 못해서 죄송한 서경님. 네.
전석영입니다. 일단 사실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약간 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느낌? 좀 흐릿한 느낌이었는데 직접 현업자들 뵈서 말씀 나누고 또 듣고 직접 이러니까 좀 '아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점이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좀 e스포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진로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상담 씨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한 번에서 약발 떨어졌네. 네. 저는 우선 대구 시민이고요. 이제 사실 아까 부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격증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실무를 많이 쌓고 또 현업자들의 이렇게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언 같은 부분이 오히려 뭐 하나의 자격증보다 더 큰 스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남 씨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이제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현업자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그 이제 좋은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 자체가 이제 귀한 시간이니까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 그 대학생들도 이제 현장에 종사하고 계신 이제 멋진 선배님들 본받아서 더 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다음은 우리 서한님. 일단은 사실 되게 언포멀하게는 저 사실 대학을 졸업을 오래 했거든요. 졸업식은 못 하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봐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성남시 덕분에 또 다른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에카는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이제 ABC라든지 큐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되게 좋고요. 꼭 이제 e스포츠 쪽에서 나중에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윤님. 저로서도 사실 그런 대학생분들을 만나 뵙는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또 저로서도 되게 배운 게 많은 자리였고요. 또 더군다나 저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서아님께서 만드신 e스포츠 동아리가 거의 최초의 e스포츠 동아리인데 제가 서아님보다 몇 년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그런 기회가 없어 갖고 저는 막 대안으로 비슷한 경험을 막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e스포츠 동아리가 되게 흥한다고 아까 3,000명 이상 이렇게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뿌듯함이 있고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이게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준하님. 네, 저는 오늘 조금 저보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됐고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생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연락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좋은 행사는 이렇게 아쉽게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던 젊은 현업 우리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경험이 저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제가 대학생이었다면은 유의미한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조금 너무 멀잖아요. 사실 저는 99년도에 9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잖아요. 그럼 제가 뭐 어떤 대학교 때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전혀 공감을 못할 텐데 조금 전에 저 서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이 현업에서 종사하시면서 내가 겪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e스포츠 업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하지는 말자. 또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지는 말자.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흘려보내는 것은 하되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회의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성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워낙 저기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보셨죠? 성남에서 하고 있었던 그 e스포츠 프로그램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실공히 뭐 앞서 나가는 지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경기장이 여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될 것 같고 대학생 분들이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트워킹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대학교에서 네트워킹을 가지신 분들이 취업을 하고 그 취업했던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배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하고 또 같은 경험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던 분들이 저희 업계에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미래 e스포츠 5년 혹은 10년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